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보험을 준비할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암과 뇌질환, 심장질환을 공통적으로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실비보험만큼이나 필수 보험으로 여겨지고 있는 3대 진단비를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살펴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은 오늘은 암보장은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또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에 관련된 핵심 정보들 보험플랜 119에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시다면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보장이죠. 오늘은 3대 진단비를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백주선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들, 백주선입니다. 오늘 주제는 3대 진단금 잘 가입하기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릴 건데요. 많이 얘기 들으신 얘기인데 이 주제를 또 꺼내게 된 거는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가지고요. 그 얘기를 먼저 서두에 꺼내고 그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의 이제 고객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사연인데 첫 번째 한 고객은 뇌경색이 오셨는데 진단비를 못 받으셨습니다. 이분들의 가정에는 보험이 4식구가 있는데 4식구의 보험을 한 사람한테 다 위탁을 해가지고 보험을 계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S사에다가 S사 생명에 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잘 유지하고 계셨는데 한 번도 보험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들여다보지 않으셨습니다. 막연하게 잘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셨었는데 이제 아내분이 최근에 이제 뇌경색이 왔습니다. 물론 상태가 심하지 않으셔가지고 한 10일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생활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셨는데 이제 치료를 받고 입원해서 약물 치료 받으시면서 이제 자기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당연히 받겠다 싶어가지고 보험금을 딱 청구하려고 봤더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험이었습니다. 이유는 뇌와 관련된 진단비가 뇌경색은 포함 안 되는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되어 있던 고객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분이 자기의 아내의 보험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본인의 보험을 증권을 들여다보고 했더니 역시나 남편분의 보험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고객은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고 한 2년 정도 되셨는데 그분도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역시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시고 보험이 해지되셨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그 혈압약 복용한 걸 대고 회사에 알리지 않아가지고 알릴 의무 사항에서 위배해가지고 강제로 해지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보험을 가입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그게 한 8년, 9년 전이었으면 어떤 지장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의 보험의 트렌드들은 혈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객은 자기가 혈압약 먹는 거를 이제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두 분의 상담을 통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한 거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3대 진단금에 대해서 한번 정도 언급을 해가지고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단금을 보시기 전에요. 왜 3대 진단금 하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망 원인의 순위를 한번 정도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전체 사망의 1위는 암입니다. 그리고 2위에 해당되는 것이 뇌혈관 질환, 3위가 심장 질환에 해당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3대 진단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자살이 4위를 차지합니다. 이 자살이란 부분은 사실은 젊은 분들한테 많이 발생되고 50대 이후, 40대 이후에는 사실 자살의 비율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당뇨병도 있으시고요. 폐렴도 있습니다. 폐렴이 생각보다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죠. 그리고 전체주 보시게 되시면은 이 전체적인 사고 중에 우리가 꽤 높게 상담하는 게 운수사고, 교통사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인 통계치를 보게 되면 교통사고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망률의 한 10가지를 따져봤을 때 상해 사망, 우리 사고로 사망하는 거는 한 가지인 거고 나머지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면은 질병보험이 훨씬 비싼 거고 상해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남자와 여성의 비율을 또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1위가 암입니다. 근데 남성의 비율이 여자보다 훨씬 높죠. 27%와 16%.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치를 보시게 되면은 보험을 가입하실 때 우리 남성분들이 암보험도 여성분보다 훨씬 비싼 이유가 이런 통계치들이 반영된 거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보다 좀 발병률이 적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좀 더 저렴할 수 있고 대신에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남성분들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치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3대 진단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대 진단금 암이나 뇌, 심장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가입하면 좋은지를 참 자세하게 좀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시게 되면은요, 좀 주의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암에서 제외되는 항목, 요거를 꼭 챙기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요거는 상대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보험들이 제가 가입한 암보험이 제가 언급한 이 대장전막내암이라든지 뭐 여기 생식기암이라든지 유방암, 전립선암이 일반암으로 해가지고 다 지급되는 암이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반대적으로 이런 암에 걸렸을 때 소액으로 주는 유사암으로 주는 그런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3천만 원이라는 암 진단금을 가입했다고 쳤을 때 누구의 보험은 이 암에 걸렸을 때 3천만 원이 다 나오는 거고요. 어떤 분의 보험은 이 암에 걸렸을 때는 여기에 10%인 10% 또는 20%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입원비나 수술비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입원비나 수술비보다는 진단비를 좀 더 준비하자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골자는 우리 입원비 보면은 입원했을 때 입원비 주는 보험 있죠. 특약 있지 않습니까? 요게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어떤 수치를 통해서 연령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입원비 2만 원과 암 진단금 1,000만 원과 보험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루 입원했을 때 2만 원 받으려고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되게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입원비보다는 진단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가성비를 따져서 가입해야 된다면은 암진단비를 선택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비나 수술비보다는 진단비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갱신형도 있고요. 비갱신형의 암보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갱신형이 좋다, 비갱신형이 좋다는 사실은 연령에 따라 좀 더 다르다고 판단되고요.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진단금의 사이즈에 따라 또 좀 더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적절하게 혼합해가지고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의 골자는 보시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진단비를 1억을 가입하고 싶다. 근데 이걸 전체를 비갱신형으로 가입한다고 하면 이 암보험만 몇십만 원이라는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 1억이라는 진단비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하고
5천만 원은 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거죠. 이 갱신형에 대한 것도 그러면 갱신이 됐을 때 보험료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많이 오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갱신형에 대한 보험은 우리가 암 발병 빈도가 가장 높은 시점인 한 50세부터 한 75세 사이까지만 보장이 되는 갱신형으로 가져가신다면은 가장 위험한 시기인 이 기간에 진단금을 많이 가져가시고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발병 빈도가 적으니 이 갱신형 보험은 포기하셔도 비갱신형 보험만 가져가셔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어린이 보험이나 우리 20대, 30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사실은 굳이 갱신형을 선택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갱신형은 계속 납부를 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니 차라리 상대적으로 비갱신형도 이 연령대는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비갱신형, 갱신되지 않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많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CI보험. CI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이 CI보험이 주계약만 있느냐 또는 특약도 있느냐 요걸 꼭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많은 CI보험들이 주계약만 있습니다. 주계약은 사망보험금이죠. 이 사망보험금에서 내가 암에 걸렸을 때 50% 또는 80%를 선지급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CI보험인데 그것만 있고 암 진단 특약이나 뇌나 심장과 관련된 진단 특약이 별도로 없다고 하면은 요거는 잘못된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I보험을 가입하셨다. 그러면은 내 증권 안에 진단금이 별도로 있는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유사암, 우리 소외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갑상선,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이게 과거에 한 10년 전, 7, 8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 이 유사암에 대해서 보험금을 어떻게 줬냐면요.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했다. 근데 한 5, 6년 전, 7, 8년 전에는 이 유사암에 대해서는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10% 또는 20%만 보험금이 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암보험을 3천만 원짜리 가입했지만 거기 조항에 보시면은 이러한 암들은 일반암 진단비의 10% 또는 20%만 주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현재는 보험사들이 경쟁이 많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유사암에 대해서도 최대 3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3천만 원까지. 그렇다고 하면은 이 유사암이 사실은 뭐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완치율이 102%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도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암들인데 이런 암들에 걸렸을 때 3천만 원이 생긴다면은 요거는 굉장히 메리트일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암보험을 좀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이 가족력이 있다고 판단되시면은 이 유사암에 대해서도 진단금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암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은 제가 방금 언급한 이유들을 왜 보시게 되냐면은 우리 남자와 여자들한테 발생되는 암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갑상선암이 여자 같은 경우는 1위입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갑상선암이 2위로 이제 바뀌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갑상선암 많이 걸리고요. 여자분들은 유방암도 많이 걸리고 이제 자궁암도 많이 걸리겠죠. 자궁경부나 난소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위암이 이제 1위에 차지하지만 보시게 되면은 갑상선도 많이 걸리십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근데 제가 아까 아침에 언급해드린 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암들이 만약에 소외감으로 분류가 됐다고 하면은 누구의 보험은 3천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했을 때 내가 갑상선암에 걸려서 3천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떤 분은 여기에 300만 원 또는 유방암에 걸렸을 때도 20% 정도 받는 6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은 좀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본인의 증권 한번 들여다보셔가지고 이런 암들이 내가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소외감이나 유사암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번에는 뇌나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두 분의 고객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들면서 언급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입한 보험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로 되어 있는지 허혈 심장질환 담보로 가입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뇌출혈,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담보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험들이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신데 보시게 되면은 뇌혈관 질환으로 담보를 가입했을 때는 전체적인 뇌와 관련된 진단이 나왔을 때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뇌출혈이나 뇌졸중, 심근경색보다는 범위가 좀 더 넓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담보를 가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으셔가지고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료가 너무 높아가지고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뇌혈관 질환 또는 허혈성 심장 질환에 수술 특약으로 하기로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하면 일찍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게 연령별로 가입 한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험으로 내가 만약에 이걸 가입해가지고 뇌혈관으로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만약에 30대 미만, 20대예요. 20대 미만이네요. 20대 미만인 경우는 최대 5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되십니다. 근데 이게 30대로 넘어가면서 30대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회사별로 40대까지도 2천만 원까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회사들이 생기긴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3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넘어가면은 1,0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왜? 회사가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이 담보를 좀 가능하면 안 팔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찍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안보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가입한다면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을 좀 확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마찬가지로 CI보험 가입하실 때 특약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CI보험의 경우는 암의 경우는 뭐 주계약에서 선지급되는 게 대부분이 지급되는데 뇌나 심장에 대해서는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이라고 붙습니다. 이 중대한이라는 말이 붙는 거는 그냥 내가 뇌경색이 없고 뇌와 관련된 진단을 받았을 때 그냥 진단받고 뭐 이렇게 했을 때 하고 보험을 주는 게 아니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뇌졸중이 왔는데 그 뇌졸중으로 인해서 내가 거동을 못 한다든지 또는 뭐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다든지 하는 영구적인 장애가 왔을 때 이 CI보험은 진단금을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CI보험에도 특약으로 내가 뇌졸중이나 또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경색의 담보가 별도로인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입 면제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납입 면제. 이 이야기는 어떤 보험은 뇌혈관 전체가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의 보험은 뇌졸중만 납입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납입 면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 병에 걸렸을 때 이 이후에 내야 될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보험회사가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내가 언제 가입하고 어떤 보험에 가입했냐에 따라서 뇌혈관이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뇌졸중이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판단하셔가지고 가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뇌질환과 심장질환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왜 뇌혈관이나 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가입하는 게 좋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은 뇌와 관련된 진단 코드가 나왔을 때 보험금 100% 나오는데 뇌졸중 진단은 한 77%, 뇌출혈은 16% 정도의 진단금이 나왔어요. 이게 2008년도 시준인데 이게 한 4년 정도 지난 2012년도에는 현격하게 떨어져 있죠. 뇌출혈 진단은 9% 정도만 나오죠. 이거는 이제 건강검진 많이 하면서 조기에 발생되면서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의 이제 빈도나 다양한 뇌와 관련된 진단이 다른 것들로 많이 발생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입해 있는 심근경색이 19%였다가 현재로서는 12년도에는 9% 정도로 많이 다운됐죠. 이 이야기는 심근경색으로 진단비가 나가는 보험회사에서 나가는 비용이 이렇게 현격하게 줄었다는 거죠. 먼저 뇌혈관 질환을 좀 더 자세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에 보면은 뇌졸중 외 뇌혈관 질환으로 36.7%의 고객들이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뇌와 관련돼 가지고는 한 63%가 뇌졸중과 관련돼 가지고 진단금으로 나가는데 나머지 37% 정도는
뇌졸중 진단비만 있으면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아닌 뇌졸중 진단비만 있으면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거죠. 제가 질병 코드를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약관에 보게 되면은 대충 통상적으로 한 20여 개의 진단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뇌출혈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20여 개의 진단 코드 중에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야지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뇌졸중 진단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 20여 개의 진단 코드들 중에 총 6개 정도, 6, 7개 정도에 해당되는 코드를 받아야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4개, 한 13개 정도의 나머지 진단 코드로 나왔을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세하게 들어가서 약관을 보실 필요가 있지만 이 수치만 보시더라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졸중 질환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뇌혈관 질환으로 담보를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장질환과 관련돼가지고 진단비 나가는 거 보시게 되면은 68%가 협심증으로 나가세요. 근데 이 협심증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협심증 진단이 왔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빈도수가 발생되는 협심증은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보장 범위를 챙기실 필요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3개 정도의 진단 코드가 있는데 내가 이 23개에 다 포함이 되는 담보를 가입해 있느냐, 아니면은 대여섯 개의 진단 코드만 있는 급성심근으로 가입되어 있느냐, 요거는 내가 얼마나 좀 더 관심 갖고 좀 더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내 보험이 질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암, 뇌, 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코드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런 보험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냐라고 판단해 봤을 때는 일단은 실손 의료비만 가입되어 있는 분들. 다른 보험, 물론 실손 의료비 굉장히 중요한 거, 범위도 넓고 중요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3대 진단금이 만약에 3대 질병에 걸렸을 때는 우리가 치료의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일단은 일을 못 하시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만 있는 분들은 꼭 챙기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암 진단비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장전막내암이라든지 유방암, 생식기암이 빠져 있는 분들은 지금 꼭 이런 걸 챙겨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옳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뇌출혈과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빨리 건강하실 때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지금은 납입이 다 끝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보험들이 굉장히 좋은데 안타까운 거는 보통의 보면 만기가 70세로 끝날 때도 있고요. 또는 어떤 보험 같은 경우는 65세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3대 진단금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데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점에 내 보험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험을 가입했으나 만기가 짧으신 분들도 꼭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전체 보험이 갱신형으로 구조가 짜여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갱신형의 보험료가 싸지만 가장 빈도수가 높은 시점에 왔을 때 보험료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어쩌면 보험을 유지하실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지금 준비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상품에 대한 특징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상품들은 무해지 환급형으로 선택하시면은 일반 보험보다 한 30-40% 저렴한 거죠. 무해지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무해지라는 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 만약에 보험을 해지하시게 되면 환급금을 안 줍니다. 대신에 보험료 납입이 다 끝나면은 환급금이 껑충 뛰어가지고 내가 낸 돈의 근사치에 도달하거나 또는 많아지는 경우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을 2천만 원까지,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40대까지는 2천만 원까지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5타인데요. 재진단암 특약을 이제 만약에 제가 넣고 싶다 그러면은 1년마다 재진단암 특약으로 해가지고 보험금이 지급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암에 걸리고 나서 이 암이 계속 존재한다고 하면은 1년마다 보험금을 지급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보험에는 질병우의장에도 부과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원비나 수술 특약도 원하시면은 부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대충 연령별로 한번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담보를 구성한다는 전제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진단비는 일단 암 진단비는 2천만 원 정도 설정을 했고요. 유사암은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1,000만 원, 뇌졸중 1,000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1,000만 원. 요 담보를 구성했을 때 이제 무해지 환급형으로 했을 때 연령별로 한번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해급수가 1급 건강하신 분들을 전제로 했을 때 30년 납으로 90세 만기라고 제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왜 30년 납을 했냐면은 얘는 납입 면제가 있잖아요. 그러니 납입 기간을 좀 더 길게 해가지고 내가 납입 면제 혜택을 보는 게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30년 납 90세 만기로 일단은 담보를 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30세의 경우에 여성은 22,600원, 남성은 29,800원 정도 나오시고요. 40세는 32,300원, 남성은 44,300원 정도 나오고 50대는 역시 44,600원, 68,24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 시청자님들께서 만약에 나야보험을 준비하고 싶다고 판단하셨을 때는 담보는 좀 더 올리실 수도 있고 뭐 납입기간을 줄이실 수도 있고 길게 하실 수도 있고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꼭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보험을 해지하신다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함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오히려 해지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겠죠. 내가 해지해도 환급금이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일반암 진단비의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암의 종류가 있는지. 요것들이 하나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통계치로 나온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사실은 꽤 많은 회사들이 이 아까쯤에 언급했던 그 대장전망이나 유방암 이런 거를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선택하실 때는 뭐 손해보험사의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요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시면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을 담보로 꼭 선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병에 걸렸을 땐 받고 저거는 안 남는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가입하고 좀 더 폭넓은 보장을 가져가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100세 만기와 90세 만기는 사실 이제 시청자님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설정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판단됩니다. 100세 보험이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90세 보험이 무조건 좋다 이것도 아니니까 내 설정에 맞게서 80세, 90세, 100세 만기는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본인들의 판단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좋은데 단 연령에 따라서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혼합해서 같이 가입하신다면은 좀 더 보장의 범위를 저렴하게 넓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진단비 보험료 부담 시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특약을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대 진단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시고서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백주선 전문가와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은 보험 가입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3대 진단비를 현명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전문가님께서 그 중심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무해지 보험으로 저렴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보장은 물론 최대한 넓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고 비갱신이나 혹은 혼합을 하셔도 좀 현명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술 특약을 활용하시는 방법까지 살펴드렸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3대 진단비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도 도와드리니까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암 보장은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까인데요. 한국의 이 사망 원인 1위, 불변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암 보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훈수 전문가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 다음으로 준비하는 게 암보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암보험 대체 왜 꼭 가져가야 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오늘 강의 시간에도 나왔듯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연코 1위입니다. 사망 원인이. 이 사망은 질병 사망이나 뭐 상해 사망이 아닌 통상적으로 사망이 단연코 1위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도 저도 암진단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청구해서. 한 2년 전에 제가 고객을 가입시켜드렸는데요. 네, 참 건강하시고 매년 건강검진도 받으셨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셔서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또 4월에 진단을 받으셔서 5월에 수술을 하시고 다행히 그나마 수술이 잘 돼서 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TV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꼭 갖고 암보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죠. 살아가다가 덜컥 암에 걸리는 게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빨리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암보험 가입 시기는 어느 때가 가장 좋을까요? 물론 가입 시기에서 자꾸 나오는데 가입 시기 같은 경우는 물론 빠르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실천에 못 옮겨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해야 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면서도 늦어지잖아요. 근데 암이라는 거는 다른 뭐 특약 질병 수술이나 뭐 상해 수술 이런 특약과는 달리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책 기간이 90일을 지나야 91일째 되는 날부터 암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실천에 옮기시고, 그리고 암 보험의 종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존하는 암 보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장 좋은 보험들입니다. 꼼꼼하게 자기 보장에 맞춰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암 보장 같은 경우에는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뭐 면책 기간 90일이라면 90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 암 보장을 가입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나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주의사항은 좀 굉장히 많긴 한데요. 좀 줄여서 몇 가지 팁을 드리려면, 암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가 일단 가입할 때 중요합니다. 보장 암을 크게 두 분류로 일반암하고 유사암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유사암이라는 거는 갑상선암, 경객성 종양, 그리고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이 네 가지의 암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반암에서도 유방암하고 대장정막내암, 그리고 또 하나 유방암하고 대장정막내암, 그리고 갑상선암이 아니고요. 그 남녀 생식기암. 죄송합니다. 좀 잠깐 헷갈렸어요. 유사암하고. 종류가 워낙 많아서요. 그러니까 일반암에도 그 대장정막내암하고 남녀 생식기암, 그리고 유방암에 이런 게 일반암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소외감으로 좀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조금밖에 못 받는 거죠? 진단금액에서 일부만 조금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꼭 일반암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이 보장 범위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험금은 나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이거 기준이 잘 안 쓰게 된다면은 암이라는 거는 뭐 일반 뭐 질병이나 감기 같이 이게 한번 주사 맞고 약 먹고 한번 훌러 털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치료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자기 연봉 대비를 좀 기준으로 잡으셔서 3천이면 3천, 4천이면 4천, 거기서 경제적 능력이 좀 더 되신다고 하면은 플러스로 추가를 하셔갖고 기준을 두시고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그리고 나이가 젊고 좀 경제활동이 활발하신 분은 비갱신형으로 가져가시고, 연세가 좀 많거나 좀 형편이 안 좋으시다 나오면은 좀 갱신형도 괜찮고, 갱신형도 아니면 납입기간을 일단 끝내고 싶다 하면은 납입기간을 좀 더 늘려서, 요즘은 납입 면제 기능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족력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암 보험을 넣으실 때 추가적으로 그 가족력에 대한 암 진단금을 각각 따로따로 그거를 따로따로 각각 진단금을 넣으실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는 만약에 간암, 폐암 이런 유전이 있다 하면은 간암에다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암에 플러스해서 간암 또는 폐암,
또는 위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진단금을 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가족력 있으신 분들 정말 이거 그렇죠. 챙겨야겠네요. 예. 그런 것도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가 그 일반 암에 비해서는 좀 현저히 특약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암보험 준비할 때는요, 무엇보다 이 보장 범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도 보장 범위를 좀 전문가분들과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나이 연봉 대비해서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보시고 나이에 따라서 갱신, 비갱신형으로 나눠서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암으로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뭐 수술 이력이 이미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게 가입이 어려울까요? 요즘 암보험은 가입이 그래도 예전만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예. 암 진단이 걸렸거나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서 암에 가까운 발생 확률이 높은 병에 걸리셨어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은 유병자 플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325에 해당되는 거 3개월 이내에 다른 새로운 진단을 받지 않거나 2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이 동반되지 않거나 5년 안에 암만 걸리지 않으셨으면은 그 이전 거는 상관없이 가입을 시켜주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또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5년 안에 암만 보는 상품도 있습니다. 5년 그것만 해당이 되면 그것만 해당되면 암보험이 가입이 되는 거죠. 유리하네요. 물론 예. 다른 특약들 뭐 그런 거는 가입이 안 되겠지만 암 보장의 경우는 보험이 됩니다. 예. 보장이 되고 또 하나는 뭐 암은 아니더라도 당뇨나 예전 같았으면 당뇨가 가장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쵸, 예. 다른 보험사들이 거절의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당뇨가 걸려도 고혈압이나 동반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할증을 붙지 않는 건강체보다 할증이 안 붙는 간편보험으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유용자들도 많이 좀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는 연락 주시면은 많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예전에 좀 불리하게 가입을 해 놓으셨던 분들이라도요, 지금은 같은 조건에 더욱더 유리하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뇨가 있으셔도 건강치료도 가입 가능한 보험도 있다고 하니까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암은 우리나라 질병 중에 사망 1위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돼서 나는 아니란 식으로 계속 잊지 마시고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장 범위라든가 가입 기간, 납입 기간 그리고 보장 기간에 따라서 팁을 좀 염려해 두시고 가입을 하셔갖고 지금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훈수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암 보장을 좀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 살펴드렸는데요. 자, 발병률이 높지만 이제 완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진단비만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신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험 고민 있으시다면요, 많은 연락 주시고 또 이 암 보험 보장까지 한번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 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문가 상담 가능한 실시간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걸려온 전화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자,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예. 제가 예전 그 15년도에 아는 예. 지인에게 하나 가입을 했었는데요. 예. 현재 그 보험료가 좀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해서 비용을 줄여서 재가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좀 판단 좀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너무 잘 주셨습니다. 그럼 점검 받아보시는 건 처음이신 거죠? 네네. 자, 보험료가 지금 26만 원 정도 되네요. 아, 예, 그 정도 됩니다.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줄어들면 좀 괜찮으실까요? 많이 좀 내려가면 좋죠. 많이 내려갈수록 좋다고요. 네. 보장은 잘 받아야 할 텐데 가족력이나 혹시 병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올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8입니다. 네, 30대 후반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훈수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30대 후반이신 남성분께서 증권 한 건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생명의 통합스마트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을 2015년도에 15년 납 상품 준비해 주셨네요. 자,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26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보험 하나면 된다고 해서 지인에게 가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싼 것 같다고 하시네요. 이훈수 전문가님께서 확인해 주시죠.
예, 시청자님, 네. 예,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미혼입니다. 아, 미혼이세요? 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현재 갖고 있는 걸 간략하게 설명부터 드릴게요. 네. 일단 삼성 통합 스마트 변액 유니버설 CI 종신보험인데 여기서는 세 가지 기능을 합친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변액이 있고, 그다음 유니버설이 있고, 그다음 CI가 있는데요. CI는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종신보험이긴 사망보험금이긴 한데 그 사망보험금에서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화상 또는 말기 신부전증 같은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는 사망보험금에서 50% 또는 8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사망보험금으로 칭하는 보험이고요. 이 유니버설 기능이 있다는 거는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 유예가 좀 된다는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이 변액이란 기능은 해지 환급금으로 거기에 해지 환급금의 일반 전역에 그냥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 적립금에 대해서는 이제 변액 쪽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제 펀드 쪽으로 투자를 해서 그 해지 환급금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예. 뜻입니다. 그래갖고 이 세 가지 기능을 이제 하나로 보면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증권을 살펴보면은 일단 실손 의료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입원 특약이라든가 수술 특약, 그리고 암 치료 특약, 그리고 CI 두 번째 특약이 있는데, 그리고 리빙케어 특약까지 이렇게 한 8가지 특약들이 있는데, 여기서 단독 실손으로 좀 실비를 좀 빼주시면은, 왜냐하면은 이 실손만 나중에는 이거를 유지하시기 힘들 때는 실비까지 다 해결해야 되는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특약들이 3년 갱신입니다. 물론 실비는 현존하는 실비도 1년 갱신이긴 한데요. 여기 상태에서는 특약들이 전부 다 3년 갱신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보험료는 물론 살짝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트렌드에 맞고 여기에서 부족 부분을 좀 채워준다면은 저는 과감히 이걸 좀 버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두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은 손해보험사에 추가적으로 종합보험을 하나 들고 실비는 단독으로 좀 빼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에서 종합건강보험으로 했을 때 무해지로 좀 더 저렴하게 판단을 했을 때 납입 기간도 지금부터 20년 납, 아직까지는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 납으로 하셨을 때 암진단금 뭐 3천, 유사암 2천 이런 식으로 뇌혈관 허혈성 성질환,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권유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경제적인 부담이 덜 되시면은 입원비나 수술비까지 잘 쌓아두시면은 약 한 보험료를 16만 원대로 해서 한 10만 원 정도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비도 같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존하는 실비는 지금 건강하시다고 하셨는데 현존하는 실비는 그전에 2015년도 실비보다는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비급여 주사료라든가 아니면 도수치료, 그리고 MRI 같은 게 특약으로 빠져 있고 횟수 제한이 있고 한도 금액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끔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냈던 보험료를 유지하는 게 더, 지금의 현재의 가치는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기존 거는 과감히 버리시고 이렇게 두 가지로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나머지 차액에서 조금 더 보태셔갖고 차라리 이제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추가 납입 기능 같은 종신보험 쪽으로 말고 연금이나 아니면 저축 쪽으로 좀 더 가입을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잘 들으셨죠? 네네. 예, 지인분께서 하나면 다 된다고 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좀 안타깝지만 좀 보장이 아쉬웠어요. 과감하게 정리 의견 주셨고요. 이 삼성생명 CI 종신보험 정리를 하시고요. 차라리 손해보험으로 넉넉하게 준비하시고 실비 네. 따로 10,000원대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보험료도 거의 뭐 10만 원 가까이 줄어드실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리고 보장도 훨씬 넓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증 생기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열어볼게요. 자, 587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저는 40대입니다. 암보험은 어느 정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뭐 성별이나 가족 구성원 등 뭐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데 백수전 전문가님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제 일단은 40대라는 가정이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제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 40대라는 가정을 보면은 결혼을 했다고 판단하고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연봉의 2배 정도는 가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연봉의 2배를 만약에 3천이라고 하면 6천을 보험금을 가입한다는 거는 사실은 무리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천 정도는 비갱신형으로 해가지고 무해지 환급형으로 해가지고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 1년치에 대한 연봉은 25년 갱신 또는 30년 갱신으로 선택하셔서 가입하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충분한 보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장이 아닌 배우자인 아내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남편의 전체 소득의 한 1년치 정도의 연봉 정도는 준비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전화 주시면 맞춤 상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암보험 연봉의 2배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갱신과 갱신 상품을 섞어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신다면 저희가 친절한 보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노무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